안녕하세요. 셀프 온라인 마케팅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근거 없는 허위 과대 광고가 난무하는 온라인 마케팅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논문을 근거로 하는 팩트 기반의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료 강의에 기대지 마세요. 온라인 마케팅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개의 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별로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 시에서는 네이버 블로그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검색 알고리즘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차 시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운영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시에서는 키워드 SEO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시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수익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대한민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플랫폼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일기장 형태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온라인 마케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술적 근거에 따르면 네이버 블로그는 브랜드 블로그라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브랜드 블로그란 소비자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새로운 마케팅 방식으로 등장한 것으로 기업과 브랜드가 고객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1인 미디어로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셋째,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 구매 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종합하면 네이버 블로그는 누구에게나 브랜드 인식과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최근 SNS 마케팅의 인기로 네이버 블로그의 열기가 다소 식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응해 네이버는 숏폼 트렌드에 맞춰 네이버 클립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네이버 클립은 네이버 TV에도 업로드할 수 있고 기존 네이버 블로그와도 연동되어 텍스트 중심의 블로그가 짧은 영상과 이미지 중심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네이버는 클립을 통해 블로그, 쇼핑, 오픈톡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성을 강화하며 창작자와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최신 트렌드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시랭크는 네이버가 좋은 글만 검색 상위에 보여주기 위해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예전엔 키워드만 많이 넣어도 상위 노출됐지만 광고글 때문에 검색 품질이 떨어졌죠. 그래서 시랭크는 글 내용뿐 아니라 글을 쓴 블로그나 사이트의 신뢰도와 다른 사이트에서 받은 링크까지 함께 평가합니다. 결국 관련성이 높고 믿을만한 곳에서 많이 링크를 받은 글이 상위에 뜨게 됩니다. 학술적 근거에 따르면 검색 사용자는 자신의 지리어를 핵심 단어로 가지고 있지 않은 웹문서는 최종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시랭크의 핵심 개념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시랭크는 좋은 정보, 믿을만한 출처를 가진 글이 검색 결과에서 더 잘 보이도록 해주는 똑똑한 정렬 방식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좋지 않은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에서 단기적으로 상단 노출만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온라인 마케팅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거나 단순히 온라인 마케팅의 개념이 궁금해서 검색했다면 어떨까요? 최상단에 노출된 글에 들어갔을 때 의미 없는 반복 키워드만 잔뜩 보이고 실제로 궁금한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는 더 이상 아래로 스크롤하지 않고 바로 이탈하게 됩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상단 노출만을 노린 글은 결국 사용자의 신뢰를 잃고 장기적으로는 블로그의 평가와 노출 순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콘텐츠는 비록 최상단 노출은 아니지만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고 본문 첫 부분에도 의도적인 키워드 반복이 없는 실제 사례 기반의 콘텐츠입니다. 이 글은 노출 순위가 높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좋지 않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단에 노출된 글에서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와 내용이 다르다면 즉시 이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사용자는 자신이 검색한 단어와 관련 없는 글이 검색 결과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례와 정보 중심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글이 비록 당장 상위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와 만족도를 얻어 결국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노출보다 장기적인 신뢰와 정보 전달이 블로그 마케팅에서 최적의 전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학술적 근거에 따르면 다음에 몇 가지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 검색 기반 콘텐츠, 확산 구조와 이용자 참여를 촉진하는 시스템 구축, 멀티미디어와 추구, 텍스트 기반이지만 이미지나 영상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양한 수익 모델 확립, 협찬 제휴 등. 따라서 위의 결론에 따라서 네이버 블로그 운영 전략을 추천드리자면, 첫째, 차별화 전략. 단순한 일상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정보와 경험, 노하우 중심의 컨텐츠를 만드세요. 둘째, 검색 최적화. 인기 키워드만 반복하지 말고 세부적이고 복합적인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활용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세요. 셋째, 멀티미디어 활용.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활용해 컨텐츠의 완성도를 높이세요. 넷째, 이용자 참여와 소통, 댓글, 이웃 추가 등으로 방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세요. 다섯째, 정보 중심 컨텐츠 제작. 광고보다는 실제 경험, 노하우, 사례 중심의 정보를 제공해 신뢰를 쌓으세요. 여섯째, 수익 모델 고민. 광고, 협찬, 제휴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고려해 블로그 운영 방향을 설계하세요. 이렇게 핵심 전략을 실천하면 단기 노출에만 치우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블로그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 SEO 최적화라고 부르는 이 활동은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 이론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검색 엔진에서 검색이 잘 되도록 컨텐츠를 최적화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요. 학술적 근거에 따르면 SEO 최적화를 적용 전 대비 적용 후 불필요한 트래픽이 50% 이상 감소하였다. 즉, 실제로 SEO 최적화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텍스트 기반의 플랫폼이므로 SEO 최적화는 필수로 요구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블로그를 포함한 웹사이트 가시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 모델을 통해 키워드 최적화 전략이 왜 필수이고 중요한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느델, 챔버스, 비서 모델이 실험과 분석을 통해 그 사실이 학술적으로 입증돼 있는데요. 비느델 모델은 8개의 긍정적 요인과 6개의 부정적 요인을 도출했으며 콘텐츠는 충분히 설명된 키워드와 관련 이미지를 활용해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콘텐츠와 무관하거나 맥락이 어색하게 반복되는 키워드 스팸은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챔버스 모델은 긍정적, 부정적 요인을 점진적 단계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며 마찬가지로 키워드 스팸을 부정적 요인으로 분류합니다. 비싸 모델은 실험과 분석을 통해 긍정적, 부정적 요인을 더욱 세분화해 필수, 두가, 경고, 위험 요인으로 나누었고 이 중에서도 링크 스팸, 텍스트 스팸 등 스팸 관련 요소를 위험 요인으로 강조합니다. 위 세 가지 실제 학술 실험 결과에 따라 SEO를 최적화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항목은 키워드, 이미지, 링크 세 가지로서 키워드와 링크, 이미지 모두 컨텐츠와의 연관성이 중요하며 스팸성 요소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활용한 수익 모델은 크게 직접 수익 모델과 간접 수익 모델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직접 수익 모델로는 유료 컨텐츠 협찬 및 제휴 마케팅 수수료 등이 있으며 간접 수익 모델로는 네이버의 애드포스트, 구글사의 애드센스 등에 의한 광고 수익 등이 있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익화 전략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한 대표적인 수익 모델에는 체험단과 제휴 마케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험단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뷰와 같은 플랫폼이 있는데 체험단은 사용자가 제품을 공급자로부터 제공받는 대가로 홍보글을 작성하는 바이럴 마케팅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제품을 직접 제공받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리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간접 수익 모델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휴 마케팅의 대표 사례인 쿠팡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는 홍보글을 통해 구매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로 물품을 직접 받지 않고 성과에 따라 직접 수익을 얻는 모델입니다. 이처럼 수수료 기반의 직접 수익 모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고료를 받는 콘텐츠 발행, 광고, 홍보 협찬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광고주라면 어떤 블로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학술적 연구에 따르면 파워블로그의 신뢰와 영향력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텐츠의 질과 양, 키워드 최적화 등 다양한 전략이 복합적으로 중요하지만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초보자가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강제로라도 유입을 만드세요. 내가 허용하는 시간 내에서 서로 이웃 신청을 통해 직접 이웃을 모집하고 블로그 방문자를 늘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모집한 이웃들과 일일 일댓글 소통을 실천하세요. 꾸준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블로그의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블로그 수익화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단 내 목적을 위한 소통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정보 제공과 신뢰 형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기 전까지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꾸준한 콘텐츠 작성과 상호소통을 습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일 1포스팅, 댓글 소통, 그리고 서로 이웃 추가를 생활화하는 것이 초보자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수익화에 꼭 필요한 전략을 하나 더 추천드립니다. 바로 네이버 클립 활용입니다. 학술적 근거에 따르면 클립 영상으로 제공되는 웹 전용 콘텐츠를 시청할수록 향후 클립 영상이 TV 방송 프로그램을 대체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은 PC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바일 이용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기 때문에 콘텐츠도 이 변화에 맞춰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원래 텍스트 기반이었지만 최근 네이버는 숏폼 트렌드에 맞춰 네이버 클립을 출시하고 크리에이터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클립 영상의 재생수와 컨텐츠 생산량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제 긴 글보다 짧은 영상이 더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블로그 글 작성 시 클립 영상을 함께 첨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채널 성장과 수익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준비된 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앞서 오프닝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논문을 기반으로 한 팩트와 검증된 사실만을 가지고 강의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전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복기하는 복습 퀴즈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